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국제 정세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 즉 국내 정치라도 안정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안달하고 범죄의 중심에 있는 당대표를 감싸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별다른 뭐 더불어민주당만은 아니지만 그 내부 싸움을 보게 되면 정말 가관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당도 이제 대회를 정비하고 3월 8일이면 당대표 선거가 있다는데 그 당대표 선거하는데 9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윤상현 국회의원 정도로 지금 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찾고 열심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조금이나마 제 힘이 된다면 그리고 힘이 되기를 바라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특히 이 자유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을까요? 북한으로부터도 위협받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북한 말로는 반당 반혁명이라고 하죠. 반국가. 자, 우리 내부에 있는 친북, 정부, 급진 좌파 세력들로부터 지금 심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북, 정북, 좌파, 급진 좌파뿐만 아니라 여기에 북한에 흡수된 새롭게 흡수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집단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전에 있던 친북 정북 집단에 기생하던 사람들이 북한과 연계를 해서 또다시 간첩 활동을 벌이고 파괴, 암살, 전복 활동을 벌인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이번 간첩단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엄중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거대한 단체를 형성하고 조직 활동을 하는 이 민노총과 같은데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매수돼서 간첩 임무를 받고 흡수돼서 그리고 파괴 암의 공작과 비밀을 북한 쪽에 넘겨줬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민노총의 조직국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노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오히려 민노총 노조 위원장보다 이 조직국장이 더 막강할 수도 있죠. 왜? 민노총 위원장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파워가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참모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북한에 흡수된 간첩이라면 이게 민노총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민노총 아주 훌륭한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도 지금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방위로 나토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군사 지원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고 주저하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공산당이 움직이는 국가도 아닙니다. 물론 푸틴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뭐 선거를 통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하지만 그래도 푸틴 대통령, 제가 아는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단 한 신뢰로, 뭐 이것이 신뢰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러시아 정부의 또 러시아 KGB, 러시아 공안당국이죠. 공안당국에 체포됐던 탈북자는 단 한 사람도 북한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제3국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으로 바로 보내준 것이 푸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계속해서 개방개혁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 정부 간부들이, 정부 관료들이
김정은과 북한 정권, 북한 정부 관료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당신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번 성명에서 발표를 했죠. 기존 5개국 외에는 그 어떤 국가도 핵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북한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와 더 가깝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었고 러시아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인접 국가인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군대를 죽이라고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지도 모르고 또 3차 대전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다가 이제 미국이 비행기나 미사일까지 또 나토가 우크라이나 공급해 준다면 정말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고 참전하게 된다면 아마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폴란드나 몰다바와 같은 이런 나라들도 군사적 지원을 또 군쪽 인원까지도 인적 자원까지도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대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진다면 중국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그리고 이 대만과 중국과의 이 동아시아에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이 기회를 북한이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이 세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이 중동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